또한 안녕하세요, 사토쌤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저번 시간에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476년 서로마의 멸망을 배웠는데요. 그러면 정말 유럽의 로마 제국은 그날로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도 1000년을 이어 지속한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배우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서유럽의 사회와는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요. 바로 황제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황제 교황주의라고 합니다. 서유럽에서는 성직자의 서임권을 두고 황제와 교황이 힘겨루기를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더군다나 비잔티움 제국은 이전에 존재했던 로마 제국의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게르만족들이 건국한 국가들과는 다르게 관료 및 행정체계를 잘 갖추고 있어서 오랫동안 번성했죠. 또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육지끼리 교차하는 교역로에 자리 잡고 있어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도시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이민족의 위험에 맞서 크리스토교 세계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는데요. 따라서 방어를 위해 테오도시우스 성벽이라 불리는 무려 12m의 크기인 성벽을 세웠습니다. 더군다나 도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 역할을 하였죠. 이런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는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였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 황제의 이름이 나온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로마법을 집대성, 즉 모두 합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한 황제이죠. 이 황제는 서로마 제국 멸망 후 잃어버린 옛 로마 제국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였고요. 성 소피아 대성당을 세운 업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잔티움 제국과 서유럽 가톨릭 사회가 분열되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성상 숭배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상이란 성인의 모습이라는 뜻인데요.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한 상을 숭배하는 성상 숭배를 가지고 대립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를 두고 대립했을까요? 먼저 서유럽 가톨릭 입장입니다. 당시 서유럽 가톨릭 교회는 로마를 멸망시키고 곳곳에 나라를 만든 게르만족을 크리스트교로 포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크리스트교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성상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상을 제시하며 포교하는 것이 더 유용했습니다. 반면 동쪽 끝에 있던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는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 자체가 아닌 그 모습을 본뜬 성상에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 즉 물건을 신처럼 떠받드는 행위라고 본 것이죠. 이에 레오 3세는 성상 파괴령을 공표하여 성상 숭배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서유럽 가톨릭 교회는 거부하고 카를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수여하면서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결국 서유럽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비잔티움 제국에는 그리스 정교가, 바로 이렇게 크리스트 세교가 분리되게 됩니다. 11세기 이후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대토지 소유자가 증가하고 자영농민, 즉 스스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갖춘 농민이 몰락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군사력이 약화되었죠. 이후 십자군 전쟁의 영향으로 쇠퇴하다가 결국 15세기 중엽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를 알아볼까요?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를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법을 집대성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있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죠. 또한 그리스 고전을 연구하고 보존하였고 이 내용이 후에 서유럽에 전해지게 되면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특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성 소피아 대성당인데요. 벽 위에 거대한 돔을 올리고 내부를 모자이크 벽화로 장식했죠. 이 성 소피아 성당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 이후에는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슬람 양식의 첨탑이 4개가 존재하죠. 비잔티움 문화는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족들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유럽 동북부 지역에 살던 슬라브족들은 비잔티움 문화의 영향으로 슬라브 문화를 형성했고 나중에 러시아가 되는 키예프 공국은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수도 키예프에 비잔티움 양식의 성 소피아 성당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로마, 동로마 제국인 비잔티움 제국을 알아봤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으로 로마 제국이라 불리던 국가는 모두 역사 속에 사라졌죠. 하지만 로마 제국은 정말 사라진 게 맞는 것일까요? 로마 제국 멸망 후에도 서유럽에서는 카를로스 4제, 신성 로마 제국 등의 그 이름으로 명맥이 이어졌고요. 러시아에서는 동로마 문화의 영향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제국이나 국가는 언제 사라졌다고 생각해야 되는 걸까요? 국가가 멸망하더라도 존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토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또 봐.